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리스탁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링을 계속 이제 SSG.com이나 아니면 H몰, GS샵, 롯데온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싼 가격에 들어왔다 싶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이다 하면 사시면 되고, 아니면 크림에서 사셔가지고 네,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 자사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네이버에서 가품을 팔면은 퇴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제 자사몰로 연결되게 해서 업로드를 해요. 이 중국인들이 머리가 많이 똑똑합니다. 사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켓 배송에 무조건 보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반품률, 이거는 쿠팡 판매 페이지에 반품률이 다 나옵니다. 좀 어느 정도 고인물들은 다 아는 플랫폼이거든요. 크림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브랜드 유통하려면 이거 무조건 봐야 돼요.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모든 트렌드가 이 리셀 플랫폼에 다 있기 때문에 리셀 플랫폼은 꼭 참고하셔서 소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제일 많이 몰려있는 연령대가 여기는 20대, 30대거든요. 여기서 랭킹에 들어가시고, 랭킹에서 뭐 지금 겨울이니까 패딩 어떤 제품이 제일 잘 팔리는지 여기서 사셔가지고 쿠팡에 올리셔가지고 파셔도 돼요. 마진 어느 정도 붙여서.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니까 팔기가 쉽진 않죠. 근데 이런 것들 메트로 서머핏 이런 패딩들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17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낮은 가격에 소싱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발매가가 2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25만 9천 원에 파셔도 구매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네, 나중에 고객한테 보내줄 때는 내가 16만 7천 원에 사던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서 기다렸다가 받아서 보내시던지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쿠팡에 처음에 업로드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출고 기간이라는 거를 정해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들이 구매를 하기 전에 이게 언제쯤 받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을 해요. 근데 이제 크림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오기까지 빠르면 3일, 늦으면 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사셨을 때 어느 정도 걸린다고 명시만 잘 해놓으시면 여기서 사셔가지고 파시는 것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뭐 출고 중지를 한다든지 안 산다고 환불을 하면 다시 크림에다가 보내서 팔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소싱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지가 않죠. 리스크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나이키라고 검색을 하고, 여기서 추천수는 이제 크림에서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거고, 인기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산 제품들, 이렇게 거래량 높은 제품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고, 저는 관심 많은 순을 봐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야 제품을 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제가 소싱을 한다고 하면 이 벙고레나 아니면은 레트로 이거 그레이포그 울프 그레이 색상을 사서 저 같으면 판매를 해볼 것 같아요. 이거는 7만 7천 개가 거래가 됐고 요거는 34만 개가 되는데 가격이 충분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울프 그레이 색상, 이 그레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발매가 13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소싱을 할 수 있는 거 8만 원, 네, 8만 4천 원, 9만 3천 원, 8만 8천 원. 저는 이거를 사이즈별로 하나씩 다 사가지고 로켓 배송에 넣으면은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런 것들은. 네, 이거 저기서 한번 볼게요. 네, 다들 이렇게 팔고 있어요. 12만 6천 원, 13만 5,900원 다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팔 수 있는 거예요. 로켓 넣는 방법만 알면 누구나 다 이렇게 금액 비싸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잘 사게 구매를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면 되는 거고, 사실 얘는 아울렛에서도 많이 풀리고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크림이 아니더라도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일단 걸으시고, 쿠팡에서 굉장히 많이 파네요. GS샵
나왔네요. GS샵은 사이즈가 빵꾸났지만 이런 것들 구매하시고 나머지 여기에 빵꾸난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림에서 사셔서 대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아까 ssg.com에서 검색을 또 하셔가지고 소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84,000원까지 나오네요. 네. 이런 것들은 인기가 많아가지고 리스탁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소요가 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니터링을 계속 이제 sesc.com이나 아니면 H몰, GS샵, 롯데온에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싼 가격에 들어왔다 싶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가격이다 하면 사시면 되고, 아니면 크림에서 사셔가지고 네,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싱은 한 이 정도만 알려드려도 어느 정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나이키도 검색해 보시고 아디다스도 검색해 보셔서 소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싱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소싱법은 넘어가고 이제 내가 쿠팡에다가 판매를 할 때, 브랜드를 판매를 할 때 가품을 판매를 하면 그냥 바로 영구정지를 당하거든요. 이거는 쿠팡에서 봐주지도 않아요. 얄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품 구별법을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가품 제일 많은 거 뭐 나이키 운동화죠. 나이키 운동화를 이걸로 볼까요? V2K로 보겠습니다. V2K 신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V2K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낮은 가격순 해외 상품 제외하고, 이제 낮은 가격순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판매자들 제가 거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고 이렇게 판매되는 상품은 굉장히 많은데 사이즈가 일단 다 있습니다. 없는 사이즈가 없어요. 거의 그냥 나이키 오프라인 매장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이 판매자가 정품을 파는지 가품을 파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그냥 스크롤을 쭉 밑으로 내리시면 끝나요. 여기서 이 쇼핑몰의 기본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상호명이 주식회사 정이봉초고 대표자명이 정평콩입니다. 혹시 정평콩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사람은 이제 중국 사람이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24년도에 다른 사람의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뭐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사이트를 개설을 해서 가품을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즈도 다 있고, 이거는 오는데 배송 평균 시간은 4일에서 7일, 부족 시 10일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일주일이 중국 공장에서 나한테 넘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야 이거 만들어라 이런 다음에 10일 동안 이제 3일 정도 만들고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싸게 판다고 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가품이니까 뭐 의심할 여지도 없이 거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분은 최원우 씨네요. 세이프 트레이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격은 나이키 거래처가 있다고, 나이키 본사에서 받아와도 57,000원에 절대 못 받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을, 이 제품을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에다 이렇게 검색을 하고 판매자들 제외하고 이제 백화점 쇼핑몰에 봤을 때 그 백화점 쇼핑몰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냥 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자사몰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단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몇 개 좀 더 볼게요.
살린, 가품의 향기가 나죠. 이것도 다 자사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네이버에서 가품을 팔면은 퇴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 이제 자사몰로 연결되게 해서 업로드를 해요. 이 중국인들이 머리가 많이 똑똑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말도 써놔요. 매장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소싱하실 때는 꼭 백화점, 쇼핑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백화점 쇼핑몰 아니면 리셀 플랫폼을 이용하셔가지고 소싱을 하시고 그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오랫동안 부업을 유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하시다 보면 얘가 가품을 판다 아니다라는 게 감이 잡혀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시고 아니면 도매처를 통해서 사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초반에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규 진입 셀러가 적응하기가 쉽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도 많고 별점도 많은 셀러가 상단에서 계속 노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독식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얘는 순환 노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신규 유입자가 이제 쿠팡에 가입을 하고 업로드를 하고 판매를 해도 이제 내가 제일 상단에 노출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가 업로드 열심히 하시면 판매는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구매자가 너무 많다. 이 구매자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쿠팡 지금 로켓 와우 회원수가 3천만이에요. 대략적으로. 이 3천만의 잠재 고객이 쿠팡 안에 숨어 있고 그 3천만 중에 한 명한테만 선택받아도 나는 이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매출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저거까지 있어요. 외국인. 저도 이제 여러 물품을 팔다 보면은 이제 구매자 개인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어디지? 저기 땅끝 마을에 무슨 공장에 누구, 뭐 이제 보통 카자흐스탄 약간 그런 쪽에 이제 이름들이 구매자 명에 뜨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사관에서 구매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까지 추가되면 훨씬 더 구매자 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로켓 배송 시스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로켓 배송 이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진 않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쿠팡에 적응을 해서 매출이 나고 내 재고를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로켓 배송 시스템이 정말 편하시거든요. 사입해서 로켓 물류센터에만 집어넣으면 알아서 이제 판매를 해줍니다. 알아서 판매해줌. 이게 입고, 배송, 반품까지 다 해주고, 만약에 상품 가치 손상일 경우에는 보상까지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로켓 배송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배송비 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원래는 반품비가 없었는데 반품비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는 셀러들이 많아졌고, 그 셀러들이 나간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조금 더 가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면 이 로켓 배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장점이 되는 거죠. 장점은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이게 진짜 깡패입니다. 구매자가 너무 많고 신규 진입 셀러가 적응하기가 쉬운 순환 노출 시스템이 있다. 이 정도가 진짜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있는 거고, 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로켓 배송 시스템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점인데요, 이거는 대부분의 고객들도 그렇고 배송 기사님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물건이 아닙니다. 일단 이거를 사면 내 물건이지만 반품을 하면 내 물건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의 손상이 많다. 이거 아까 뭐 보상 해준다면서 보상하기까지의 시간과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나중에 반출을 했을 때 이 손상된 물건을 사진을 찍어서 쿠팡에다가 보내주고 그 보내준 거에 대한 보상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안 주진 않습니다. 주긴 다 줘요. 근데 보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 이거 오늘 빨리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라는 분들은 로켓 배송 시스템을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품. 묻지마. 제가 처음 쿠팡 할 때보다는 되게 많이 낮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고 나서 바로 반품. 이유? 제조 불량. 보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반품비를 내지 않으려고 고객들이 수를 쓰는 거죠. 자기 귀책이 없이 반품을 하고 싶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 귀책으로 한다 그러면 반품비가 얼마가 부과가 됩니다 라고 뜨니까 그거를 내기 싫어서 묻지마 반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해서 전화통화 후 뭐 계좌이체로 받으시던지 아니면은 반품을 다시 신청 고객 귀책 사유로 다시 해주셔라 이렇게 고객한테 요청을 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 상대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자로 하면 되는데 문자에 대한 답장이 없다거나 무시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품 CS. 세 번째는 사실 어디 가나 이런 분들은 다 있을 텐데 진짜 진상. 이게 어떤 진상이냐면 저는 지금까지 물건값을 못 받은 게 2개예요. 1년 넘게 하면서 못 받은 게 2개인데 240을 주문을 하셔가지고 보내드렸어요. 배송 해드렸는데 반품 신청. 이게 쿠팡은 10만원 미만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에서 알아서 반품 처리를 해주거든요. 판매자가 받던지 말던지 그냥 반품을 해버려요. 그래서 구매자가 이거를 나한테 돌려줄 마음이 없으면 뭐 쿠팡 확인 요청을 하던지 아니면은 뭐 민사적이나 형사적으로 판매자가 알아서 이거를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40 주문해가지고 제가 배송을 해드렸는데 자기가 평소에 신던 240보다 작다거나 크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택배비를 못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의 죄는 뭘까요? 240 주문해서 240 보내준 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비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래 알았다 일단 내 물건부터 보내줘라 라고 구매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내놓으라고 했는데 물건도 안 내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못 받았죠. 보내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쿠팡 확인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못하고 계속 실랑이 벌이다가 아니 내가 보내준 물건 내가 받겠다는데 왜 안 주냐 쿠팡이랑 얘기하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통하시는 분들이랑은 약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살면서 계속 서비스직 아니면 장사를 했었는데요. 예, 항상 이 장사를 하다 보면은 매번 남고 매번 내가 좋은 상황만 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10,000명 중 1명이에요. 그게 저한테 걸렸을 뿐이지. 네. 단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짜잘짜잘한 단점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 부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업계에 들어와서 무자본으로 시작을 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겪어온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제 초보 셀러일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브랜드 공부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들의 옷차림새를 유심히 관찰하자. 이제 지방에 계신 분도 있고 수도권에 계신 분도 있고 도심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저는 이제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뭐 입고 있는지, 그리고 나이키에 들어가서 어떤 제품을 많이 신어보고 있는지를 되게 많이 관찰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브랜드 공부를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시면서 백화점 플랫폼에 아까 보여드린 나이키 후드, 바지, 모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원하는 마진 붙여서 일단 많이 업로드를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한 10% 남게도 올려보시고, 15% 남게도 올려보시고, 20% 남게도 올려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어느 정도로 올렸을 때 매출도 잘 나오고 마진도 괜찮더라, 이런 데이터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플랫폼에 있는 브랜드 상품들을 많이 업로드를 해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초보 탈출했어요. 이제 한 달에 매출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시면, 이제 보통 마진이 20% 정도 잡거든요. 저는 500만 원 매출을 하시면은 한 100만 원 정도 남고, 1000만 원 매출하시면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보 탈출이에요. 초보 탈출을 하면 이제 수익 창출이 되었고 눈썰미가 어느 정도 생기셨을 건데, 이때 막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팔리는구나, 이게 이 정도의 이득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셨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안전한 사입. 여기다가 사입을 하신 제품을 파시면서 데이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축적을 하시냐면, 사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로켓 배송에 무조건 보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반품률, 이거는 쿠팡 판매 페이지에 반품률이 다 나옵니다. 반품률을 보시고 반품률이 적은 아이템 위주로 사입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안전한 사입이 어떤 거냐면, 이 재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크림, 에 팔 수 있는 아이템들로만 일단 사입을 하시면 내가 손해를 최대한 적게 보면서 장사를 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그렇게 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이너스를 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크림에서 잘 팔리는 물건들을 사입을 하시면 사실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안전한 사입을 하시고 데이터 축적하시고, 그 제품에서 비슷하게 이제 결이 다르지 않은 제품들 위주로 소싱을 하시고 사입을 하시면서 이제 내 사업의 범위를 확장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브랜드가 어떤 게 대세고 어떤 제품이 잘 팔리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겨울에 어느 브랜드에서 확신을 얻었냐면 노스페이스에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노스페이스에서 이제 아무 패딩이나 사도 겨울에 다 팔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내년에는 저는 노스페이스를 많이 사입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사입을 하셔서 판매를 하시다가 영역을 확장을 해 나가시는 거죠. 브랜드 유통도 뭐 쿠팡에서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쿠팡에서 시작을 해서, 쿠팡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쿠팡이 가장 빨리 수익화가 되고 내 자본으로 만들 수가 있는 플랫폼이어서 쿠팡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이후로는 저는 크림 추천드리고, 크림에서 어느 정도 리셀을 해보신 다음에 포이즌. 이거는 중국의 인구가 16억, 17억이잖아요. 그 수요가 이 리셀 플랫폼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일본에도 가끔씩 이제 물건을 사러 가는데요, 일본 아울렛 가도 중국인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아울렛 가도 중국인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일본 아울렛 나이키 매장에서 여기도 중국인이 많네요, 왜 이렇게 중국인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한국 분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중국인들은 자기네 나라 나이키 매장에서 파는 그 제품을 못 믿는데요. 네, 그래서 일본이랑 한국에 많이 사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이즌은 또 검수를 하는 사람이 이제 크림처럼 따로 있기 때문에 크림도 포이즌에서 파생된 거고, 아무튼 이제
이 검수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요가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이즌에다가 파시는 거를 그 다음 루트로 생각하시면 되고, 포이즌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샀을 때 낸 부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내 사업에서 이익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다음은 스탁엑스. 얘는 이제 페이지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해놨는데, 얘는 그리고 소싱도 좀 어렵습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스탁엑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탁엑스로만도 먹고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쿠팡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CS나 반품에 지치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사업을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전략은 이 정도로 잡고, 이제 더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테라스쿨 가입하셔가지고 질문도 하시고, 뭐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강의도 들으시면 되는데, 부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진짜 3개월 동안 부업을 찾는데 집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었고, 뭐 해외로 수출하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수입해서 이제 구매 대행하는 것도 있었고, 국내에서 이제 도매국이나 도매매에서 비브랜드 상품을 찾아서 파는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부업의 종류가 많았었는데, 이 부업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비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품을 판다고 치면 이거 뭐라고 하고 파실 거예요? 이제 피디님 같은 경우라면은 이걸 어떻게 파실 거예요? 약간 아기자기한 소품? 네, 이렇게 그렇게 파실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나이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물건 자체만으로도 상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도 많이 필요 없고, 그냥 업로드만 열심히 하시다 보면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적으면서도 판매가 제일 잘 이루어지는 부업이기 때문에, 저는 부업을 이왕 시작하실 거면 리스크 없이 잘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